안녕하세요. 이정도폭의 임평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자, 지난 4월 강원도 고성의 산불 사고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네. 이 산불로 인해서 여의도 면적의 2배 크기인 임야 530헥타르가 불에 탔다고 합니다. 무려 축구장 740개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데요. 또 농업 관련 시설 피해액만 해도 5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면 막대한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도 일어나지만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는 데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도시를 지키고 미리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행정위원회 이명동 의원과 함께 해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도청면의 이명동 의원. 1965년 파주 출생입니다. 임종성 국회의원 보좌관, 행복한 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역임했는데요. 현재는 제10대 경기도의회 초선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는 새로운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동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광주 출신 이명동 의원입니다. 네. 젊은 의원님답게 그냥 짧고 굵게 이렇게 예, 인사를 하셨네요. 예. 리허설 하실 때는 인사 기셨는데? 생략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가 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그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이력을 좀 살펴봤더니요. 예. 임종성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정치계 첫 발을 내디디셨더라고요. 예, 예. 그게 언제쯤이죠? 그게 정치에 입문한 건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임종성 그때가 도의원 시절이고 그때 시장 경선하고 국회의원 경선하면서 네. 그때 제가 사실 임종성 의원하고는 예전부터 이제 친분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도와달라는 청을 받고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면서 그때 정치가 이런 거구나 하고 제가 그때 입문하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막상 입문해 보니까 첫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초선 의원이신데. 초선이었는데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가니까 사실 잘 모르겠고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때는 처음에 1년 동안은 배워야겠다는 자세로 계속 제가 그냥 뒤에서 공부도 좀 하면서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 듣고 공무원들이 답하는 얘기 듣고 지금 앞으로 1단계 1단계 지금 발전하는 순간인데 네. 언제 이렇게 제가 잘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앞으로 이제 의정 활동하는데 경청이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제가 하는 활동이 그동안 제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에 관심이 많아갖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새롭게 리더의 덕목이 바로 말을 잘하는 것보다 그쵸. 경청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1년 동안 경청을 그렇게 선배 의원들의 또 동료 의원들의 말씀을 귀 기울였다고 들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전략을 취하신 겁니까? 전략도 있고 제가 사실 섣불리 괜히 1년 안에 모르면서 나서는 것보다 그냥 알고 가야 상대편을 제가 뭐 제압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상대편의 우위에 있어야 제가 이런 걸 주도권을 갖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행보를 보면 한 걸음 네. 한 걸음이 초선 의원처럼 당참이 좀 느껴져요. 네. 지금 모습에서도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경청을 하면서 이제 묵직하게 나아가시는 거죠. 앞으로. 네네, 맞습니다. 앞으로의 또 활약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좀 더 본격적으로 상임위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현재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십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해당 상임위를 특별히 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택한 이유는 제가 그동안 당선이 되면서 주위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네. 그런데 우리 또 지인 중에 의용 소방대 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 경기도의 강주에는 아직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한 명도 없었대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와서 좀 소방서가 주로 많이 있으니까 의용소방대고 뭐 새마을협의회 그런데 간변단체들이 좀 많이 있는데 네. 그런데 좀 도움을 줬으면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강주 지역에 4명의 도의원님들이 계신데 그분 한 분은 문화 네. 쪽에 가려고 했는데 좀 안 됐고요. 그래서 교육위원회 한 명 계시고 그다음에 도시환경위원회 한 명 계시고 기획재정위 한 명 계시고 네. 그래서 한 명 보니까 안전행정위 한 명 있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제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 안전행정위원회를 잘 택했다고 좀 생각이 들고 선택을 있습니다. 너무 잘했다. 예. 그동안에 광주 출신 도의원께서 안행위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예. 그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 한 번도 없어갖고 좀 아쉬웠는데 요번에 제가 그걸 했다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럼 그만큼 또 기대를 많이 거실 것 같은데 예. 주로 관심 두고 계신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사실 소방관들이 사실 힘들잖아요. 저 처우 계산도 문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소방관들이 출동 시에
질타만 할 게 아니고 그분들을 좀 어떻게 좀 칭찬도 좀 해주시고 현장에 가서 힘들게 하시니까 우리가 좀 도움 주고 싶은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작년 제가 경기도 윤리위원회 위원이에요. 네.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공직자 비리라든가 그런 걸 제가 심사하는 게 있는데 보니까 걸리는 퍼센트지를 보면 소방관들이 거의 한 80% 이상이 소방관들이 그 적발이 되더라고요. 어떤 게 적발이 돼요? 근데 보니까 사소한 거 그냥 재산 등록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은 사무관부터요. 사무관은 5급인데 네. 근데 소방관들은 보니까 소방장부터 하더라고요. 네. 재산 등록을. 소방장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행정직을 따지면 7급에 해당하는데 네. 그러면 그만큼 인원이 많겠죠. 네. 그러니까 걸리는 게 다 재산 등록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겠고 더 예.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적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시스템이 좀 복잡해요. 저도 보좌관 시설에 몇 번을 잘못해갖고 제가 경고 못 준 적도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래갖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해갖고 제가 왜 소방관들은 행정직 5급부터 하는데 소방관들은 왜 7급부터 하냐고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그 집행부 쪽에서는 옛날에는 소방관들이 이렇게 현장 출동을 하면서 현장에 이렇게 단속을 나가면서 뭐 옛날에 좀 안 좋은 뒷돈거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옛날에 그 예전에. 구태죠, 네, 구태. 구태. 예, 요즘에는 그런 게 쫙 없어졌죠. 예, 예. 그래 그런 게 있어갖고 7급부터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거를 계속 얘기를 했죠. 소방본부장님한테 얘기하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내년부터는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희망사항인데 우리 안행 의원님도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의정 때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갖고 아마 좀 나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또 약간 예, 예. 다른 형평성이 좀 어긋났던 그렇죠. 런 게 문제가 있었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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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그 원고에 소방관들의 비리 문제를 지적하셨다고 해서 소방관들이 비리가 굉장히 많나 그 아니요, 비리 아니에요. 제도적인 어떤 문제점 예, 제도적인 네. 문제죠. 그런 예. 지적을 예, 하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도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소방관님들 그렇죠. 화이팅입니다. 네, 저희도 항상 화이팅입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예, 네. 예, 어쨌든 공직 비리는 어떤 직군에 상관없이 완벽하게 척결은 해야 되죠. 그 제도도 또 밑받침이 돼야 되고 말이죠. 자, 뭐 또 광주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 광주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상임위 소관 분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네. 시급한 현안은 무엇일까요? 강주시는 사실 작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소방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소방 안전장치란가 그 소화기 같은 거 소화기도 설치해야 없고. 되는데 예, 네. 그런 게 없는데 500가구는 작년에 설치가 완료됐어요. 네. 네. 근데 나머지는 이제 올해는 이제 1000가구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게 총 사업비가 3억 2,700만 원 정도 드는데 네. 예산이 올해는 7,300만 원밖에 확보된 게 없어요. 네. 그거 확보를 위해서 올해는 좀 많이 강주 지역의 취약계층들에서 소화기 설치를 좀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소방 취약계층.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강주시에 보면 강남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태전동 쪽에. 강남동이요? 예, 네. 태전지구인데 거기가 지금 아파트 단지가 지금 만세대장 들어와서 인구가 계속 네. 유입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여기도 이제 119 안전센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걸 계속 이게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고 강주시의 수건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올해 강남동 쪽에도 119 안전센터 그 부지 확보하는데 한 50여 건 정도 일단 추경에 일단 반영이 돼갖고 네. 거의 심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119 안전센터가 내년에는 꼭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여 명의 새로운 시민들이 또 생기고 예, 그러면은 예, 예. 안전 취약, 뭐 예, 소방 그렇죠. 안전 이런 게 예, 굉장히 예, 예. 문제가 됐죠. 그건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답변 하나하나에 뭐랄까요, 광주를 사랑하는 애양심 이런 게 좀 느껴지고 있어요. 그럼 지역구 이야기로 한번 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 살펴보니까 지난해 말에 태화산 숲길 정비 사업으로 예산 10억 원을 또 확보를 하셨고 네. 포함을 해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58억 400만 원을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꽤 큰 금액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강주의 특조금이라는 건데 도지사의 특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많이는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닌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태화산이라든가 영곡 1위 마을회관 그 8억 원 등 58억 400만 원을 경기도 특조요청에서 100% 반영돼서 있었거든요. 네. 앞으로도 강주시의 곳곳을 면밀히 살펴서 주민 삶의 질이 대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는 1년 동안 경청만 하셨다고 그랬는데
야금야금 그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그 네. 특조금까지 이렇게 네. 대단하신데요, 의원님? 임종성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네. 또 세 분의 또 도의원님도 계시니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뭐 도의원분들이 이제 경기도를 위해서도 하지만 또 지역을 위해서도 그렇죠. 이렇게 애쓰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고 보면 태화산 얘기 살짝 했잖아요. 네. 예. 가보셨나요, 우리 경미 씨? 저는 아직까지는 못 가봤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아직 안 네네. 가고 등산 좋아하시잖아요. 네, 등산 좋아하는데 예. 다음에 가보려고. 저 태화산 안 가봤거든요.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어떤 산입니까? 태화산은 사실 도척의 그 청정 지역에 거기가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는 개발이 지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 지금 네. 광주 지역에 또 하나 숙제가 사실 산 같은데 다 깎아가 난개발해 갖고 연립 안 들어오고 막 좋아요. 이런 식으로 네. 엄청 좀 심한데 전원주택도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전원주택보다도 그냥 공장지대 연립주택하고 공장지대가 지금 많이 산재돼 있어 갖고 예. 사실 난개발 문제가 심각한데 네. 태화산은 아직까지는 조금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는 거기에요. 네네. 한 하루에 한 2,300명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거기서 뭐 올라갈 때 이런 계단 같으라든가 이 테라스 같은 게 없어 갖고 주민들이 그렇군요. 등산객들이 많이 불편했는데 뭐 정비 사업을 하면 조금 많이 이제 많이 찾아오고 또 그 근처에 보면 또 얼음골이라고 있어요. 얼음골이요? 예. 거기 제가 한번 선거 때 그쪽이 한번 좋다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네. 뒤에서 바위 있죠, 바위. 네. 바위에서 딱 올라가면 거기서 차가운 바람이 막 나와요. 에어컨 바람보다 더 천연 바람이 나오는데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에어컨 진짜 바람하고는 시원하거든요. 비교가 할 예, 바람이. 비교 없죠. 네네. 그래서 거기도 아마 알려지면 아마 사람 많이 올 것 같아 좀 불안하긴 불안한데. 불안하네요. 저는 이제 사람 많으면 좋을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그 자연을 보여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경씨 우리는 안 가는 걸로. 아니에요, 저 갈 거예요. 우선 사람 많아지기 전에 저는 그 제가 얼음골 한번 바람 맞을 초대 거예요.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막 점점 더워지고 있거든요. 예. 바로 그냥 여름이에요. 그렇죠. 봄 짧게 있고 바로 여름인데. 예, 거기 한번 오시면 정말 얼음골. 좋습니다. 예. 저는 아까 산에 올라가실 때 막 네. 뒤에서 뭔가 귀신 나오나. 산을 잘 안 다니시니까. 산 좋아요, 저도. 산 좋아. 아니 얼음골이 자 시원한 바람. 정말 좋은 시원해요. 골이 곳이에요. 오싹하면서 네. 좋잖아요. 예, 사람 지금은 표화산? 거의 알려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태화산 인근이 태화산에 있는 거 아니고 네. 그 부근에 있습니다. 부근에 예. 어쨌든 그 정비 사업도 하면 그것도 안전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도 굉장히 있는. 중요하네요. 예. 언제쯤 완공이 될까요, 정비 사업은? 올해 아마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아마 정비하면 올해 말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때 꼭 가봐야겠습니다. 예. 네. 지역의 명산들. 예, 명산하고 얼음골은 그 밑에니까 오시는 길에 거기 들렀다가 들렀다 태화산도 가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곤지암의 문화 공간이나 그 산업 물류단지 이제 뭐 조성 계획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곤지암역 생기면서 주변 개발이 사실 안 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곤지암역은 신개발지고 구도심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네. 근데 여기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연결에는 이 다리가 있었으면 컬처 브릿지라고 브릿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서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려면 도로 건너고 막 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 브릿지를 하나 나갔고 거기 위에서 우리 청소년들 공연도 하고 거기 청년 창업이 요즘 대세니까 네. 청년 창업들이 뭐 푸드트럭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 놓고 서로 연결하면서 문화 공간을 만들고자 지금 제가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우리 임종성 의원님하고 계속 임종성 의원이 한 5번 등장하셨어요. 우리 임종성 국회의원이 많이 도와주시니까 네. 임종성 국회의원님과 같이 열심히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기 산업 물류단지 이제 조성 계획도 나와 있는데 예. 어느 정도 규모로 조성이 될까요? 사실 이게 사실 힘들어요. 산업조성 단지가 네.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고 네. 어차피 이거는 국회의원님의 힘을 빌려야 돼. 도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역시 임종성 의원님. 예. 나오셨어요. 어쩌부터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네. 예. 근데 1917년 8월 이후에는 특대고시라는 게 있어요. 영향으로 산업단지 추진이 어려웠었는데 지난 4월 초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례가 나옴으로써 그런 거를 특례 지역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갖고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의원 한 분이 뭐 지역을 크게 변화해서 그렇죠. 이런 물류단지나 뭐 산단이나 이런 거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시의원님, 뭐 시장, 네.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국회의원까지, 예. 하나가 돼야 또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니까 예. 임종성 의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두 분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예, 콜라보레이션으로 예.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한 분 더 엮여 있습니다. 우리 또 박덕동 도의원님이 또 섭섭해 하시니까 그렇습니까? 저희 지역구에 같이 있는 우리 박덕동 도의원님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덕도 의원님 의정동역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단합되는 거 이거 보기 좋은 좋네요. 거예요. 이게 또 네. 친하시니까 그럼요. 좋습니다. 그래야 일들이 또 빨리빨리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네. 네, 자 이외에도 저희 좀 공약사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니까요 학교 교육 환경 개선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어떤 예, 예. 것들이 있는지 직접 얘기를 좀 해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주 지역은 이 주거 지역과 산업 단지가 이렇게 복합돼서 있어요. 공장이 이게 예, 맞습니다. 주거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공장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실 요즘에 강주의 가장 이슈가 물류 창고 때문에 네. 네. 사실 8곳의 물류 창고가 있는데 사실 가서 보시지만 대형 차량이 막 왔다 갔다 해갖고 어린이들 통학하는 데도 사실 많이 지장이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달에는 대대적으로 시도의원, 국회의원까지 가서 어린이 통학 안전 확보에 뭐 30km 이거 속도 네, 속도 조절기라든가 제한. 그런 걸 네. 설치하고 경찰서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돌았는데 네. 사실 심각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게 아마 곧 아마 회의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도의원들, 시장님, 국회의원님들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푸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물류단지가 광주에 막 밀집되고 계속해서 예, 예, 들어서잖아요. 예, 또 서울과 예, 예. 인접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예, 예, 예. 하여튼 교통 문제, 안전 문제가 가장 좀 예, 심각하지 예, 않나 예, 이런 예. 생각도 해봅니다. 분진 같은 것도 많이 예, 발생하고. 그다음에 또 어린이들 요즘엔 또 미세먼지가 하드니까 예, 예, 예. 네. 그래서 사실 실외에서 활동하기가 좀 미세먼지 때문에 힘드니까 체육관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네. 근데 강주 지역엔 제 지역구엔 도척 지역에 2군데가 지금 실내 체육관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두 곳. 예, 네. 예, 예. 도척 초등학교하고 도홍 초등학교하고 강일 중학교. 네. 이것은 이제 작년에 이제 체육관 건립 사업이 돼 갖고 2군데 다 신청을 해 갖고 받아들여 갖고 올해 아마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2곳도 아마 그렇군요.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뭐 경기도 교육청 측면에서도 예, 예, 오래된 예. 뭐 우레탄 바닥이나 이런 것 많이 좀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광주 두 맞습니다. 곳이 이제 실내 체육관 생긴다고 하니까. 예, 예. 그러면 강주 지역에는 아마 거의 100% 아, 그렇군요. 체육관이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 좋은 광주. 예, 예. 자, 어쨌든 학생들이 하루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학교에서 보내고 체육 활동이 그만큼 더 중요하니까 굉장히 의원님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척척척척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 또 이 질문 한번 해드릴게요. 도로 이야기. 10년 전부터 굉장히 답보 상태에 있었던 진행돼도 조금씩 이게 곤지한 부분에 그 도로예요. 도척에서 만선으로 이어지는 도로 확장 사업. 예, 예. 이번에 한 방에 시원하게 뭐 해결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어떤 예, 내용입니까? 지난해 사실 이거 갖고 사실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게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어진 사업인데 그동안 뭐 다달이 10억이나 20억밖에 안 나오니까 네. 땅값 보상비로 요구하면 계속 물가가 오르고 땅값이 오르니까 이게 사실 계속 진척이 안 된 사업인데 예. 이번에 그래도 우리 지사님 바뀌고 그래갖고 720억의 도비를 확보해갖고 도비 국비 확보해갖고 요게 도로 건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올해는 사실 토지 보상이 사실 가장 힘든데 이제 전담팀까지 꾸며갖고 올해는 토지 보상을 100% 해갖고 내년부터는 2023년까지는 다 완공될 수 있도록 또 임종성 의원님이 또 나오시는 예, 많이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곤지한 부분이 그 차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그러면 있는데. 그게 양평 가는 길이고 네. 양평 가는 길에 주말 때 막히니까 글로 많이 돌아가는데 아. 길에 하나 이제 옆으로 하나 뚫리는 거죠. 시내길 그렇군요. 통과 안 하고 외곽으로 하나 뚫리는 거죠. 네.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이게 서울에서 많이 관광 가시는 분들에게 예, 예. 도움이 많이 될 것 예, 예, 같네요. 예, 예, 예. 10년 동안 이게 답보 상태로 계속 보상 문제가 커지니까 예, 예. 이게 예산 문제가 더 커졌는데 예. 이번에는 한 방 시원하게 예. 이렇게 해결됐다. 계속 땅값이 네. 벌써 그때까지 한 것보다 거의 그 2배 이상 오른 상태예요. 그렇군요. 땅값까지. 오빠 일 잘하시죠.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네.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벌써요?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 얘기 한번 해야 되는데 가족 얘기 먼저 할까요? 특히 우리 초선 의원들 나오시면 네. 너무 선거하실 때 막 그죠? 예, 예. 미안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누구한테 제일 미안하고 고마우십니까? 저는 우리 사실 집사람이 사실 식당을 하고 있어. 저도 같이 우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태촌에서. 근데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저희가 선거 나간다니까 보통 많이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사람은 적극으로 한번 나가보라고 적극 해보라고 하더라고. 네. 내가 사실 미적미적했거든요. 왜냐면 네. 나는 사실 이거 선출직에 자신도 없고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할 수 있다고 잘할 수 있다고 자기가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을 얻고 저는 나가서 네. 사실 선거의 70%는 사실 우리 집사람의 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운동을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여자들이 강한 것 같아요. 갑자기 예. 갑자기 숙연해지는 게 네. 그러면은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조금 저는 부지런하지 못한 편인데 우리 네. 집사람이 네. 무지부지런하니까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냥
시골이거든요. 사실 네. 초월 곤잠 도척은 네. 거의 시골 지역인데 저는 도시 같은데 아파트 단지라든가 상가만 띄고 네. 우리 집사람 마을 해관 경로당 노인 복지회관 그런 데를 나눠서 생겼어요. 예. 그쪽에서는 우리 집사람이 거의 다 돌아가서 네. 사실 우리 취약 지역이었거든 거기가. 네. 근데 거기서 우리 집사람 덕에 사실 표를 좀 얻은 것 같고 네. 거기 지금 가도 아직까지 어르신들이 물어봐요. 우리 집사람 잘 있냐고. 그래서 다음에 한번 같이 한번 인사드리겠다고 제가 말씀하는데 네네. 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거기 어르신들 찾아뵙고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네요. 네. 이제 사모님께. 다음 선거는 사모님이 나오시는 걸로.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선수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오늘 인터뷰가 굉장히 유쾌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저희 그러면은 좀 마무리하는 의미로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마지막 인사 안 되니까 좀 쑥스럽긴 쑥스러운데요. 사실 제가 도에 입성하고서 가장 제가 생각한 게 주민들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다가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 들어온 것도 주민들의 힘도 컸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 네, 겸손한 말씀하시네. 우리 뭐 그때 당 지지세도 좋았지만 앞으로는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사실 저는 지역에 있으면 이렇게 막 옷을 뭐 복장을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같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 입성한 거는 사실 판단력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자기가 똑똑한 걸 보다도 이게 좋은 건가 이게 나쁜 일인가 요거 두 가지만 판단만 잘하고 요거에 대해서 좋은 거 정책이라든가 요건 좀 안 좋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 갖고 좋은 정책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나라를 위한 정책을 꼭 실현하는데 한몫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판단은 경청에서 비롯된다라고 제가 또 생각이 들고 우리 의원님 이야기 들으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제10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명동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생활 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이 의원님께서 안전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또 생활 밀착형이 또 네. 안전과 또 밀착한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의정도포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